네, 지난 2월이었습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우리 14살 경제 크리에이터 쭈니맨 기억나세요? 경제 영재를 만든 건 바로 쭈니맨 엄마의 역할이 아주 컸었죠. 자세한 경제 교육 비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쭈니맨의 엄마가 직접 나와서 네,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한 권으로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의 방법들을 또 담아냈다고 하는데 이 책 얘기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님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지난 벌써 겨울방학이었군요. 네, 네. 추울 때 만났고, 지금 이제 조금 가을이네요. 네. 네. 우리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과 함께 나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그 학부모님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들 주셨고, 오늘도 미리 또 쭈니맨하고 쭈니맘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바빴죠? 아, 네. 그때 2월 이후로 네.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바쁜 게 아니고요. 쭈니가, 네. 좀 네. 쭈니가 바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쭈니한테 좀 많이 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쭈님의 우리 권중군의 꿈 멘토, 꿈 매니저잖아요. 또 네. 이렇게 활동하는 매니저로서 또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근황들 SNS로 저도 열심히 봤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 책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드디어 출간돼서 제 옆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친필 사인 오늘 쭈니맨과 쭈니맘이 직접 또 예쁘게 사인을 했어요. 이 사인한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방송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책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 선물 드릴게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말머리 달고요. 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도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 엄마표 돈 공부의 기적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어떤 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아, 이 내용은요. 준이가 10대 경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네, 작년에 산 주식이 갑자기 주식 네, 그 수익률이 많이 네, 나면서 그 영상 하나가 떡상을 하면서 네, 아이가 네, 유명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준이를 보면은 준이가 그 주식 수입은 여러 가지 수익, 용돈 수입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준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해온 아, 경제 모든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아.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했을 때도 그 아이 뭐 용돈 버는 거부터 해서 간략하게 얘기는 했었는데 방송에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 네. 내용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 5살부터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지금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안 그래도 우리 4, 5살 연년생 아들 키우는 엄마라고요. 준비합니다 하면서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우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 아이에게 돈에 대해서 좀 빨리 알려줘야겠다라는 거는 제가 네. 20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아, 세상에 딱 나왔는데 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사회생활로 인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또 나중에 아이를 또 키우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너무 제가 모르다 보니까 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고 음. 이 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서 이 제가 하나하나 힘들게 배운 이 과정들을 제가 아, 데리고 사는 20년이란 시간 동안에 아이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네, 네. 생각으로 네. 3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5살 때부터 아이가 물건에 소유욕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거 사달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네. 경제 교육이 들어갔었어요. 아, 사고 싶은 게 생기니까 네. 경제 교육이 바로 연달아서 네네. 오,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자녀 경제 교육에서 사실 뭐 이거를 뭐 책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말로 다 알아듣기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좀 가르쳐요? 이상적인 그런 나름의 터득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네, 부모는 노후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요즘은 너무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그 엄마나 아빠가 하는 재테크 현장이라던가 노후 준비를 따라다니면서 음, 그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 공유하고 경험하고 네. 이제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와서 배우고요. 그리고 아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용돈 같은 거를 주지 않고 네, 용돈은 직접 벌 수 있는 환경들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때 그 음,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한번 해볼래? 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떤 용돈벌이들을 했어요, 우리 준이는? 그러니까 5살 때 제가
했던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요. 네. 아이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뭐 로보트가 막 네. 이게 만화에 나오거나 하면 너무 갖고 싶잖아요. 네네. 계속 사달라고 해서 저도 너무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네. 좀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줬었어요. 그거를. 아. 한 번 사주고 2번 사주고 3번 사줬는데도 그 시리즈가 계속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진짜.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금액도 더 비싸고 비싸죠.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네. 같은 게 3개가 있는데 더 사달라고 하고 네네. 또 돌아서면 또 시리즈가 나오는 또 거예요.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한테 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 회장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 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 회장님은 너가 좋아하는 로봇을 공장에 한가득 쌓아두고 네. 하루 종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전 세계 너처럼 떼쓰는 어린이들한테 팔아가지고 네. 큰 돈도 벌고 오. 많은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음. 했더니 계속 이런 말을 이야기를 재밌게 지어가지고 해줬더니 아이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 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뭐 사달라고 할 때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의식주 기본적인 거 이외에 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재미있게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네. 엄마가 이야기를 저는 만들었군요. 책을 많이 읽어줄 시간은 없었는데 네, 네. 상상력을 보태서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거나 네. 뭐 어디 갔을 때 시간들이 남을 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생산적으로 네, 네. 해서 그때 발명과 특허도 알려줬었어요. 발명과 특허까지.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더 나아가 생산자 관점으로 네. 아이를 약간 관점을 바꿔준 거군요. 세상을 보는 관점만 눈이 달라졌겠네요. 바꿨더니 네.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죠. 왜냐면 우선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볼까? 나도. 내가 발명해 볼까? 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뭐 사달라는 것도 없고 사실 지금 학원 같은 사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학원을 보내려고 하면은 네. 아이가 너무 생산자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네. 학원비가 아까 엄마 이 돈 차라리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더 불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학원을 못 보낸 지가 2학년 때부터는 전혀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나름의 또 자신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모습인데 그런 내용들이 좀 책에 담겨져 있고 그 발명이나 특허 이런 것도 궁금해요. 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산자 관점으로 바꿔줬더니 네. 7살 때 본인이 가지고 놀던 미니카 자동차를 팔아보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미니카 장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살 때부터 발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발명을 해서 제가 변리사를 알아봐서 네. 이제 그 특허를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특허를 많이 넣어요. 지금도 넣고 있는데 네. 많이 떨어져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특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준이한테 계속 이제 우리가 발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이 아이디어가 특허로 연결이 돼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멋진 일을 할 것이고 네. 너는 나중에 크면 일론 머스크 삼촌을 이길 것이야. 그런 꿈까지. 아유, 글로벌하게 꿈을 네. 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재미있게 발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우리 아이들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맞아요. 사실 집에서 거의 이게 묻혀요. 웃고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 대단하다. 박수치고 끝나는데, 우리 쭈니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진짜 개발하게 하고, 특허까지 내게 하고, 네네. 네. 와, 그런 작업들이 이 지금의 쭈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5살부터 경제교육이라니 대단하십니다. 고등학생 아이는 늦었을까요? 라고 하신 분이 아유, 있는데, 늦지 않았죠. 그럼요, 고등학생도. 그러니까 관점이랑 이 마인드만 바꾸면은 네. 지금 뭐 솔직히 20, 30대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고등학생이면은 어리잖아요. 네네.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14살 경제 영재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SNS 요즘에는 뭐 정부 부처에서도 불려서 강의도 가고 그런 얘기를 좀 봤는데 그 책에도 보면 이게 비즈니스 모의 훈련 이건 뭐예요? 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네, 비즈니스 모의 훈련? 그러니까 세상에 20살 때 세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5, 27되잖아요. 네. 그때 세상이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재테크를 배운다는 거는 너무 늦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 어릴 때부터 3살, 5살, 7살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마인드를 계속 바꿔주고 네네. 이런 기술을 알려준다면은 네. 이 아이는 이미 지금 20, 30대보다
저보다 10년 빨리 빨리. 할 수가 있고요. 음. 제가 준이가 10대이지만은 13살 때부터 주식도 하고 돈도 이제 막 지금 한 자산 6천만 원 됐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아이가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나이더라고요. 오, 네. 준이도 그 말을 해요. 네. 의식주를 집에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돈 쓸 게 하나도 없는 아, 거예요. 눈을 모을 수 있는 적기다. 네. 20대, 30대 가면 우리가 월세도 내야 되고 아. 뭐 여러 가지 네. 차도 필요가 한데 우리 아이들은 소비를 몰라요. 네, 명품도 모르고. 네. 그래서 준이가 유튜브 원고를 막 써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 와, 진짜 10대가 재테크나 뭐 이런 기술이라던가 네. 이런 뭔가 좀 경제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20, 30대를 금방 앞질러 가겠구나. 종잣돈이 마련되면 종잣돈이 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또 자신이 꿈을 갖고 투자를 한다거나 뭘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 시드머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일찌감치 이제 깨우쳐 주시고 또 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모으는 네. 와. 대단한데요. 그 전문가가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대접받는 시대다. 또 우리 때는 한 우물만 파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쭈니만 같은 경우에는 엔잡러를 추천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네. 아, 네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데 네. 사실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은 이슈가 터졌었어요. 네. 메르스도 있었고 네. 사드도 있었고 저희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네. 또 이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정말 아예 임시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너무 충격이 컸었는데 그때 생각한 거는 우리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온오프라인으로 뭐 재테크든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오프라인 사업이 안 되면 온라인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네, 네. 주식이 안 되면 부동산이 재테크가 빛을 볼 것이고 이게 이 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이한테 알려준 것은 너의 용돈 수입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해두고 투자도 하나만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알려줬었어요. 아, 그래서 분산 투자.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미니카 팔고 자판기 또 음료수 판매를 했었는데 자판기를 뺄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미니카도 아예 안 팔리고. 네, 네. 그래서 온라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그때 흑돼지 고기도 팔고 홍삼도 팔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라이브 커머스로 직접 네, 쇼핑호스트가 돼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수익금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또 작업까지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 뭐 그건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경제 근력을 키워준다는 거, 또 경제적인 독립심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나이 든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들이 양산되기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꿈을 키워서 자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꿈이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네, 네네. 어릴 때는 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또 뭐 경찰이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축구 선수도 되고 싶다 이렇게 뭐 꿈들이 많이 바뀌는데 이럴 때 부모들이 또 꿈 멘토 매니저 역할도 하시잖아요. 우리 쭈니맘이 어떤 아, 역할을 네네.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저희 어렸을 때도 꿈이 정말 계속 바뀌긴 했었지만은 네, 또 준이가 크는 모습을 봤더니 꿈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네, 네, 쭈니도 네. 로봇공학자가 된다고 했다가 축구 선수가 된다고 했다가 아, 근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아이의 꿈 매니저가 꿈 매니저. 엄마가 돼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네. 저는 아이 자체를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다 똑같이 가는 그 길이 아니고 네. 아이를 관찰을 하고요. 음.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나만의 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준이하고 저하고 정말 많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봇공학자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하면은 이 아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봐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네. 그분이 또 제주도에 강연을 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를 네. 조퇴를 시켜가지고 그 직접 대학생 만나게. 사이에 앉혀놓고 강연을 듣게 하고 만나서 사인 받게 하고 한 말씀 듣는 게 아이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이의 꿈 매니저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의 사업 이렇게 아이를 이제 브랜딩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블로그에 다 썼었어요. 네, 몇 년 네. 전부터.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더라고요. 아, 또 그렇게 쌓아왔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 나왔지, 그냥 하루 순간에 사실 생각해서 다 나올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도 듭니다. 이 매니지먼트 사업이다, 우리 아이도. 이런 그 생각도 좋네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결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또 이제 중2병도 다가온다고 하는 사춘기인데, 이게 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 좀 약간 팁을 주세요. 어떻게 포인트를 좀 맞추면 좋을까요? 아, 네. 지금 14살인데 전혀 사춘기가 못 느껴질 정도로 저랑 아직도 손잡고 다니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1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4살에 저로 돌아가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요. 이 아.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게임에 너무 빠지면 저도 내가 얘 나이가 됐어도 게임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남자아이라면은 네네. 친구들과의 그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와 재밌게 음. 대화를 해서 음. 그러면 우리 준이가 게임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니? 어머. 그래서 지금 게임 아이디어를 개발까지? 내면서 네, 네.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개발 중이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일에 관심을 갖는 엄마가 너무 좋겠네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못하게만 즐거워해요. 하지 않고, 네. 아, 내가 우리 아이의 나이로 돌아가서 나라면 어땠을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 우리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네. 엄마들. 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처음부터 못 들었더니 저 다시 보기로 봐야겠어요. 라신 분도 계신데, 그래요. 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보는 라디오 다시 보기 올려놓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벌써 시간이 마무리해야 돼요. 어머,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그런 노하우로 다 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책 신청하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어떻게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아이의 꿈과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아, 제가 참 많은 가정들도 보고 성공하신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는 네. 자식한테 너무 열심히 우리가 자산을 모아서 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5억, 10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잖아요. 반이 세금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 네. 벌고 재미있게 돈 음, 벌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를 해준다면은 네. 이 아이도 잘 성장을 할 것이고 부모의 노후 준비도 탄탄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어릴 때부터 경제 습관을 길러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이 책의 추천사에 보니까 존 리도 아예 돈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다시 한번 또 이 쭈니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바가 크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궁금한 얘기들도 많으실 텐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또 네. 앞으로 또 책 그 경제 관련 동화도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네. 쭌니가 단독으로 해서 네.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되면 우리 또 쭈니 같이 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주의 아이 쭈니, 권중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뻗어나갈지 좀 기대가 큽니다. 응원하겠고요. 자, 오늘 엄마표 동공부의 기적. 네, 오늘 당첨자 책 받으실 분 축하드립니다. 끝번호 6881번, 2215번, 6718번님 축하드려요. 네, 친필 사인한 책을 제가 네, 댁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